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안 되죠. 주객이 진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요도 보존 다빈치 로봇 수술은 가능만 하다면 모든 선종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네, 사정 기능도 일부 보존할 수 있다. 네, 원칙입니다. 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문기혁 선생님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의대 우리 아주 멋진 교수님 안순태 교수님을 좀 모시고 얘기를 좀 하려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대표 원장님하고 제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다 할 수 있는데 홀랩, 절제술, 기화술 지금은 안 하지만 리줌, 유로리프트, 아이틴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다빈치 로봇을 이용 로봇 수술을 저희가 못하는데 로봇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학회에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강의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유, 가찬이십니다. 그래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모셨어요.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다빈치 로봇이 이게 진짜 로봇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워터젯이 로봇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로봇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다빈치 로봇이 진짜 로봇 수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현재 이제 그 배뇨장, 여자 배뇨장이와 소아 빼고는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주로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가 이제 1차나 2차나 3차 해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뭐 약물 치료를 하다가도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적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고 메인은 저한테도 홀랩 수술이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옆에 원장님께서도 배가시기도 하고 저도 좀 배워야 되는 면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저도 홀랩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근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 사이즈 자체가 80g 이상으로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방광의 결석 혹은 개실과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복합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 저는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드물게는 이제 좀 젊은 환자분들이 빨리 나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도뇨관을 못 끼겠다, 퇴원해서 바로 일해야 된다, 사정이 나는 꼭 보존돼야 된다 할 때는 유로리프트를 하고 있는데 유로리프트 케이스는 제일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고 주인공이 이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데 한 비율은 한 어느 정도 홀랩이랑 다빈치 로봇이랑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솔직히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보면은 한 20% 정도가 로봇일 거고 나머지 70% 이상이 이제 홀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적게는 5% 미만으로는 유로리프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홀랩 수술하고 다빈치 로봇 수술하고 아예 별개지만 사실 그 원리를 놓고 보면 그 전립선 비대 조직을 싸고 있는 그 서지컬 캡슐이라는 데를 그대로 분리하는데 그것을 전립선 피막을 열고 로봇을 이용해서 전립선 밖에서부터 이렇게 쭉 드러내느냐, 아니면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부터 제거를 하느냐, 그 차이가 수술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립선은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이행대에 그 선종이 생깁니다. 그 선종을 우리가 박리해서 제거하는 수술이고 비대 조직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 사이즈가 크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선종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원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기구를 이용하느냐, 어느 경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홀랩이라든지 전립선 단순 절제술이라든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은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경로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로봇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이제 같은 그 술식 같은 개념의 수술인 적출술 애니쿨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홀랩 수술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로봇 수술의 장점과 단점. 네, 아까 이제 저는 방광의 개실이나 방광의 결석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복합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로봇은 또 사이즈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지침에는 80g 이상에서 우리가 전립선 단순 절제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어퍼 리밋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립선이 큰 환자에서는 제가 로봇을 이용하든 아니면 개복을 하든 간에 전립선 단순 절제술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요도를 통해서 하는 홀랩에 비해서는 요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글쎄요, 요도에 협착이 있다든가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협착 있는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리서토미 포지션이라고 해서 세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도경을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골반을 이렇게 열면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취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골반 예. 관절이 고정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시행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은 또 있긴 합니다. 단점은 글쎄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 좀 단점이고, 전통적인 홀랩에 비해서는 회복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입원 기간이라든지 돈요간, 우리가 이제 소변줄을 유지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이제 뭐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 절제술이라는 것이 원래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관리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수술 후에 우리가 방광 세척하는 그걸 계속 발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홀랩에 비해서 단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홀랩에 비해서 통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홀랩은 위에 어퍼 리미트가 없이 하고 200g 넘는 전립선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대가시니까. 아니- 여기는 대가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적인 비뇨기과 스님들은 어퍼 리미시스, 여기는 대가시니까 배워야 돼요. 저도. 근데 좀 힘들기는 한데 다빈치 로봇은 훨씬 더 빨리 끝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요도를 통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장 강력한 장점 같아요. 요도의 컨디션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그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지 못하니까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최소 침습적 치료, 유로리프트나 리줌이라든지 아이틴드 새로 나온 것들이 아직 다 비급여라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비싸잖아요. 그럼 네. 그 환자 본인 부담금이 비슷한 그런 고가 수술인 그런 다른 최소 침습적 치료와 비교해서 다빈치 로봇이 갖는 장점,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가 이제 좀 비침습적인, 최소 침습적인 최근에 나온 신기술을 이용한 수술과 이제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을 이제 단순 비교를 하자면, 어차피 1,000만 원 네. 비슷한 그 가격대를 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아무래도 그 말씀 주시는 리줌이나 뭐 유로리프트나 아이틴드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이니까, 최소 침습에 우리가 나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환자분들한테 회복 기간을 짧게 하고, 입원 기간 한다면 짧게 하고, 혹은 이제 외래통에서 수술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홀랩이라든지 전립선 단순 절제술과 같이 조직, 선종을 완벽히 제거하는 수술들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약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전립선 그 선종이라고 하는 비대 조직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홀랩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의 효과는 엄청 강력하고, 네, 그래서 효과는 뛰어나고 재발률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편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마취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게 이제 네. 회서 침습적 치료의 네, 맞습니다. 네.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은 홀랩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하시면 그냥 회복 기간 지나면 아예 잊고 지내셔도
그래서 괜찮을 정도로 예과도 좋고 재발률도 낮으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환자의 선호도나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원오버는 없습니다. 원오버는 없고 우리 의사분들도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그 비뇨기과 선생님들과 이제 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발음도 좋아. 다빈치 로봇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때 선생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술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도를 보존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멋있었고 요도 보존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도 보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을 이제 선종을 그 비대증인 선종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전립선 요도라고 그래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내부에 지나간 요도를 살리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그 요도 주변에 있는 사정과 관련한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손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방광, 경부,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중심부, 전립선의 중심부라는 곳에서 주행하는 사정관, 이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게 돼서 환자분들이 사정장애를 겪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남성과학회도 다니고 전공을 하면서 이런 그 해부학적인 그 사정과 관련한 해부학적인 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술식으로 진행을 하면 내가 환자분에게 사정 보존을 기대하게 하는 수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시행을 하게 됐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제 그 환자분들 데이터를 임상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요도를 보존하는 이 술식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제가 다르게 하는 기존에 그냥 다 전체적으로 제거를 한 요도 보존을 하지 않고 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사정 기능이 확실히 보존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요도 보존했을 때 사정 기능을 한 70% 정도, 100%는 아니고요. 한 70% 정도까지는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꼭 모든 환자에서 근데 제가 요도 보존을 시행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해부학 그 전립선 모양, 우리가 그 전립선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유로리베트나 뭐 리튬이나 이렇게 또 결정할 수 않습니다. 이 전립선 단순 절제술,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도 다양한 테크닉이 있거든요. 요도 보존도 제가 이게 전립선 모양을 보고 요도 보존이 가능한 환자분들, 특히나 이제 그 얘기하실 때 중엽이 방광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요도 보존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요도 보존 술식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요도 보존 로봇 수술 말고 다른 일반 뭐 사정 기능 보존 술식들을 보면 이게 소변을 잘 보려고 비대 조직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사정 기능 보존을 위해서 비대 조직을 일부 남긴다는 게 저는 좀 넌센스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주객이 진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요도 보존 다빈치 로봇 수술은 가능만 하다면 모든 선종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네, 사정 기능도 일부 보존할 수 있다. 네, 원칙입니다. 네, 그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고 단점은 선생님이 힘들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섬세한 수술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모든 수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한병호 원장님도 지금 홀랩 수술 내가 5,000대가 넘을 정도고 정말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술이 돼버렸지만 원장님도 뭐 처음에 이제 그 거북이 시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얼챙이 시절을 표현하면 그때 힘든 점이 좀 있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수술을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지면서 참 많이 이제 좀 편안해졌다라고 또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술의 난이도가 네. 낮은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리하는 거나 이런 걸 좀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로봇 수술에 대한 다양한 이제 치료들에 적용이 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러닝 커브, 그러니까 숙련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교수님은 딱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대 조직을 제거해서 다양한 하부 요로 증상,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게 목표니까 전립선 비대 조직을 가능한 한 완전히 절제내는 게 효과나 재발률 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다빈치 로봇 수술로 요도 보정 수식을 시행하면 위쪽에는 요런 경과로 가는 거고, 홀랩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그러니까 요도가 나중에 이제 재생은 되지만 여기 넓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사실 사전 기능이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저도 교수님의 이런 술식이 있다라고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도 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하기 최적의 환자는 어떤 분들일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채소 침습 수술을 받아도 될 정도의 전립선 크기이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별로 안 크신 분들, 이제 한 40g에서 한 60g 정도 언저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채소 침습 수술이 더 좋을 거예요. 로봇 단순 절제술보다. 사전 기능 보존. 사전 기능 보존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 둘 다 이제 했을 때요. 근데 나는 사전 기능을 보존하고 싶은데 내가 사이즈가 좀 크다. 꼭 80g이 아니어도 한 60g 이상부터 좀 크다라고 한다면 효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변도 시원하게 나와야죠. 그러려면 로봇 단순 절제술, 요도 보존하는 술식을 아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이야기 또 할 거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환자분들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좀 비대증 환자분들이 나한테 맞는 수술적인 옵션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교수님께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